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결합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보면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말 그대로 화학결합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화학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지 확인하느냐, 즉 확인 방법인 관련 실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험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의 전기분해와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인데요. 공통점은 둘 다 전기분해 실험이라는 겁니다. 물이라는 물질과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전기로 분해한다는 건데 사실 무엇을 분해하는 실험이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뭘로 분해한다고요? 전기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결합이 전기로 분해되니까 그 결합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실험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을 전기로 분해하여 화학결합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인데요. 자, 이미 배웠던 내용 있죠?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니까 전해 질인 황산 나트륨을 넣어준 물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가 수소와 산소를 비교해보면 2대 1입니다. 그래서 물은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결합한 물질이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죠. 관련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분자 2개가 전기 분해될 때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물이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됩니다. 알다시피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 물을 구성하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전자가 이동해서 결합이 끊어진다면 형성될 때도 전자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할 테니까요. 물의 전기분해 실험은 화학결합 중 하나인 공유결합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해주는 실험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입니다.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예요. 용융액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이잖아요. 소금을 가열해서 녹인 겁니다. 즉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융해 과정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금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체 상태인 소금을 가열해서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입니다. 알겠죠? 자, 이 염화나트륨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물의 전기분해와 마찬가지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을 구성하는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가 이동하여 결합이 끊어지니까 결합을 형성할 때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이 예상이 되고 이온 결합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전자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 상태에서는 염화나트륨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염화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기적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이때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게 됩니다.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 안정한 상태인 염소 분자가 되려면 염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겠네요. 2개의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반응의 개수비가 보다시피 2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예요. 자, 생성되는 금속 나트륨이 염소 분자에 비해 몰수로는 2배 더 생성됩니다. 염소는 Cl2, 즉 염소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을 확인하는 실험 내용입니다. 그럼 화학결합의 원리만 간단하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화학결합이 정기적 성질을 띈다는 것은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왜 화학결합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주기율표에서 18쪽 원소, 즉 비활성 기체를 떠올려 봅시다. 비활성이에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왜 반응을 하지 않느냐? 바로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소와는 다르게 혼자 존재해도 될 만큼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도 0이라고 하죠. 그럼 왜 안정하냐? 그 비밀은 전자 배치에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은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을 통해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전자를 공유해서, 이온 결합은 전자를 얻거나 잃고 음이온이나 양이온이 되어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담는 거죠. 즉, 결합의 중심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결합에 관여한다. 그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고요.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으니 화학결합이 정기적 성질을 띠는 겁니다. 사실 전류가 흐른다는 게 전자이동을 의미하니까요. 되겠죠? 여기서 강의를 마쳐야 하는데 저번 이온화 에너지 강의의 내용을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인 2020학년도 3월, 4월 고3 학력평가에서 나오지 않던 내용인데요. 6월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바로 17번 문제예요. 6모에 나왔다는 건 수능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가 본 그래프는 제1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2이온화 에너지도 제3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경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지 정확한 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1이온화 에너지가 산소가 질소보다는 작습니다. 그렇죠? 제1이온화 에너지는 산소가 질소보다 작아요. 예외라고 했죠. 분명 산소가 원자 반지름이 더 작지만 전자 배치로 인한 반발로 전자 뜨기가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2이온 에너지는 산소와 질소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어떻게 제2이온 에너지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제1이온 에너지를 구했다는 것은 전자 하나를 떼어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산소 1 플러스, 즉 산소 1가 양이온으로 질소는 질소 1 플러스, 즉 질소 1가 양이온으로 되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소 1가 양이온은 이제 전자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전자 배치는 질소 원자와 같을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으로 원자 상태에서 전자는 8개지만 산소 1가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뗀 상태니까 총 전자는 7개로 원자 번호 7번인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자를 하나 잃은 질소 1가 양이온은 이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산소의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질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로, 질소의 제2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탄소의 제1이온화 에너지로 예측하는 겁니다. 정확한 에너지 값을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더 클지 예측만 하는 거예요. 산소의 제2이온 에너지는 질소의 제1이온 에너지, 질소의 제2이온 에너지는 탄소의 제1이온 에너지의 경향성으로 보면 누가 더 클까요? 네, 그래프 위치상으로 제2이온 에너지는 산소가 질소보다 더 클 겁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제1이온 에너지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2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려면 제1이온 에너지 그래프의 모습은 가만히 두고 원소 기호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적어보면 그 경향성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제3이온 에너지의 주기성을 보려면 제1이온 에너지의 그래프 모습은 가만히 두고 원소 기호를 왼쪽으로 2칸 이동해서 적으면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될까요? 다소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값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향성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두 번 연습만 해보면 문제풀이에는 크게 막힘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온화 에너지 추가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금속결합에 대해 배워볼게요.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